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3%, 그리고 코스닥은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자익 실현, 그리고 기관들, 특히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 순매도를 하고 운수 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쪽에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외국인들이 현재 전기전자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점점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도체를 판다는 저 트릭에 우리가는 속으면 안 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요 전기전자 수급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공부하지만 또 그 속에서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하는 중요한 단서 같은 것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에 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비슷한 종류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영국 역사에서 1937년에서 1901년도 요때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있던 시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 그 시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간의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들다가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다 기계들이 많이 만들게 됐죠. 그런 시기에 비슷하게 일어났던 게 바로 미술공예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가 나와서 1860년대 시기가 191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는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고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집사람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저쪽으로 썼어요. 디자인 쪽으로 썼습니다. 윌리엄 모리스가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보다가 어떻게 좀 알게 됐어요. 좀 깊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날 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은 간의 수공업으로 뭐든지 만들었잖아요. 벽지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했죠. 그때 이 부잣집에서 영국에서 부자라 하면 우리가 부자라 하면 집 안에 공장에서 만든 가구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구가 공장에서 만든 이렇게 가구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다 집안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래 간의 수공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많이 말아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혁명에 반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인간성도 메말라가고 또 폐해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심지어 영국에 저때 우리가 여관이라 하면은 어떤 여관은 관처럼 생겨서 이렇게 관이 나란히 놓여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자는 거 얼마 요거는 좀 상황이 좀 나은 거고 어떤 데는 이렇게 나무 기둥을 이렇게 쭉 걸쳐놨더라고요. 나무 기둥을 쭉 걸쳐놨고 나무 기둥을 이제 붙잡고 서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는데 얼마. 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성이 어떻니 하면서 부작용이 막 이제 강조가 되니 이거 공장에서 만든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좀 수공예를 좀 부활해서 인간성을 좀 되찾아보자. 하여튼 요즘으로 치면은
이 인공지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론 뭐 다른 쪽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공예 운동으로 뭐 했던 게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은 다 망했어요. 다 망해버리고 산업혁명이 점점 발전이 돼서 어느 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 지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참 인간 같지 않은 굉장히 참 대우도 못 받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정말로 컴퓨터 세탁, 컴퓨터 엔진 뭐 이런 것처럼 컴퓨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뭐 정말로 맞는 것 같잖아요. 뭐 있다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보통 뭐 이제는 뭐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되니까 중간 유통 상인들이 없어져요. 공장에서 뭐 유통 단계를 거쳐 가지고 소비자한테 연결됐는데 이런 게 생략이 되고 공장과 소비자 그 사이에 딱 하나의 회사만 딱 있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 회사에서 이 각각의 공장에 있는 재고까지 다 파악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재고가 남는 걸 갖다가 싸게 연결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게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중간에 이제 사라지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뭐 인공지능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직장이 뭐든 다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어지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회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그 세상의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움직임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일부 좀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전 저녁을 갖다가 애하고 밀면을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는데 아마 네가 만약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흐르면은 옛날에는 아빠하고 우리 가족이 사람이 만드는 밀면을 먹었었는데 라고 네 애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럼 집에 애가 옛날에는 밀면을 사람이 만들었어? 그때는 손맛이라는 게 있었지. 손맛이 뭔데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손을 왜 맛보냐고. 그래서 지금 음식들도 아마 다른 기계들이 많이 만들겠죠. 지금 우리 커피숍도 우후죽순 막 있는데 이제 정말로 로봇팔이 나와서 주문하면은 커피 쭉 따라서 주는 그런 것들도 곧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부자들은 커피 뽑아주는 로봇팔을 많이 가지겠죠. 영세한 데는 로봇팔을 한 개 가지고 부자들은 한 5개, 6개, 한 10개 이렇게 해서 그냥 주문만 하면 로봇팔이 나와서 쭉쭉쭉쭉 커피 뽑아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지겠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집에 애한테도 아마 혹시라도 인공지능을 갖다가 반대하는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모임이 있거나 뭐 움직임이 있거나 뭐 하면은 니는 절대 그 신경 쓰지 말고 낑겨 들지도 마라. 아마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 발전이 계속 하잖아요. 전기전자 지금 좀 판단 말입니다. 파는데 그럼 저기 지금 제대로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는 시장 조정을 갖다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정부든 뭐든 간에 닥치고 무엇이든 어떤 게 상관없이 닥치고 인공지능 쪽으로 어떻게 하든 기술 개발을 하거나 사람들도 저쪽을 연구해야 돼요. 분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학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저쪽으로 달라붙어야 저기서 새로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전처럼 이 국경이란 개념도 많이 좀 사라져서 뭐 정말로 미국에서 주문하면은 뭐 개인이 주문해도 바로 지금 날라오는 중국에서 주문하면 바로 날라오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지금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템포 놓치게 되면 정말로 엉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빅토리아 시대 때 일어난 그 산업혁명이 발전했던 시대에
각 부잣집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던 이런 공산품부 이런 거 들여다 놓고 이런 게 있어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뭐 들어간 뭐 휴대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들어간 자동차를 쓴다거나 좀 더 편리한 TV를 쓴다거나 좀 더 성능이 난 컴퓨터를 쓴다든가 이런 것 좀 하나가 있어야 가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뭔가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남달라 보이고 또 부잣집에 그런 거 자동화가 많이 되면 뭔가 좀 부자가 된 듯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는 게 있죠. 그 분위기가 예전에 그 분위기나 뭐가 다른 분위기입니까? 다 똑같은 분위기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사회에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한테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밀면을 만드는 데가 남을 거다. 그럼 사람이 만드는 밀면은 한 그릇에 10,000원이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뭐 기술이 로봇가 만드는 거는 사실은 1,000원에도 만드는데 사람이 10,000원 받으니까 한 7,000원이나 이래 받으면 너는 뭘 사 먹겠노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사람이 만든 거 손맛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걸 먹겠지.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사 먹겠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람이 만든 김밥보다는 로봇가 만든 김밥, 로봇가 만든 뭐 음식들 먹을 거다. 왜? 그게 더 싸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 그쪽 기술을 발전하고 사람이 하던 데는 점점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대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변화한 시기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변하는 세상에서 내 직업은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우리 애는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여튼 뭐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되면 뭐 가차없이 형편되는 대로 사버리면 되겠지요.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 들여다보면은 LG전자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빨간색이 하나 더 넣으면 바로 매수 때려버려도 되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평범으로 바뀌면은 바로 매수 때려버려도 되겠죠.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버스코 홀딩스는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참 어중간하긴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정말로 좀 멀리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1등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아마 이게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삼성전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계속 버텨줄 수 있겠네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한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앞에 놓인 길이 굉장히 쉽지만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이제 저거가 달라가라고 일본도 지금 반도체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 무렵에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 진짜 돌대가리 게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이런 게임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량을 갖다가 막 손해보고도 막 만들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끝까지 버텨가지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기붙어요. 삼성이 성자가 되고 성자 독식으로 좀 이쪽으로 좀 끌고 온 게 있어요. 그 혜택을 지금까지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국이 다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자, 물론 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이 가진 포트폴리오와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국에서 아니면 자기 기업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1등 지위는 여기서 이긴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나아갈 수도 있지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물론 전자 쪽 반도체 시장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반도체 시장이 이만하다면 반도체 시장의 4배가 되는 시장이 바로 이 제약 시장입니다. 제약.
앞으로 인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 들면은 뭐 바른 사람들은 40대부터 시작해서 뭐 고혈압, 당뇨약 이런 거 하나씩 달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요. 가볍게 약봉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요. 나중에는 약이 밥보다 더 많은 날이 옵니다. 숟가락으로 약을 퍼먹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점점 이렇게 약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면 약에 의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제약의약품 있죠. 이게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 왔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퍼스트 인터내셔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 빨간색이 하나 뜬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상승 평범으로 가면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갖다가 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산업혁명 그 빅토리아 시대 있죠. 그 시대와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의 대공황. 다 이게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업혁명이 뭐 18세기 중후반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1929년도에 50년 더 됐네요. 미국에서 이제 빵 박살이 나서 전 세계 대공황이 와버렸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 지도 지금 이제 꽤 되죠. 꽤 오래됩니다. 앞으로도 아마 좀 더 발전할 거예요. 분명히 요때 요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죠.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요때까지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면은 요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요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예전에 일본에 1985년도부터 뭐 이렇게 한 몇 년간 일어났었던 일본의 그 거품 있죠. 일본의 거품 좀 공부해 보는 게 좋고, 또 뭐 네덜란드 튤립 거품, 뭐 거품 이야기들 많죠.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대충 시대의 흐름은 요 산업혁명 때 공부, 또 우리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변하는 이런 거품들을 좀 공부해 보면 참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바쁘게 공부를 좀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뭐 늘 그렇듯이 대중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이거야. 뭐 사먹고 그 세상 거래 변하면 닥치는 대로 되겠지 이겁니다. 닥치는 대로 대충 살다가 대충 휩쓸리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대비할 수 있을 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될 거고, 또 집 애들도 키울 때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여러모로 생각해 볼 게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